자, 9부터 들어갑시다. 어두운 부분 진하게 잡으려고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옹이를 활용해서 어두운 부분 눌러서,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 바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붓의 컨트롤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런 움직임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으니까. 그래서 붓의 컨트롤도 좀 중요해요. 이걸 이렇게 따라따라 그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구 그리드가 있으니까 그리드 따라서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붓을 굴려서 넘어갈 수 있게끔, 마찬가지 붓을 눌려서 굴려서 갈 수 있게끔 그리드 방향으로 이렇게. 구의 그리드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가볍게. 그리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뭐 좀 틀렸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 좀 이렇게 꺾어도 돼요. 너무 여기도 선생님 다 연결 안 하죠. 어차피 점점점 면이 좁아질 테니까. 자, 그래서 아까 덩어리 잡았던 부분들을 나무 결을 활용을 해서 어둠들을 좀 추가해 줬고요. 물론 좀 그 경계 부분이 좀 심하게 만들어지면 양감을 더 얹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의 그리드를 따라서 우리 마치 위도 표현하듯이 나무 결의 움직임들을 주어집니다. 호랑이 무늬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 밝은 색에서 만들었던 색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처음부터 칠해가면서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게 조금 힘든 사람들은 양감 깔고 지금처럼 덩어리들 잡아가면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 가는 그리드 라인을 문양을 활용해서 그려주면 보는 사람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숙달이 되느냐의 문제거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뭐 자기 만족형 그림이 아니란 말이야. 그림은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평가자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그러면 구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질보다는 구의 덩어리처럼 이 무늬를 넣어주면 좀 더 보는 사람이 확실하게 고민 없이 바라봐 주겠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쉽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는 그걸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선생님 그림 중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방향으로 귀찮게 명암을 깔아 들어가고 표현해 들어가는 그런 터치들이 많아요.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워서 그 부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칠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좀 더 진해질 수 있도록 갈수록 밝아져 갈고, 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좌우 대칭 봤었을 때 아래가 선생님 좀 더 진하게 그렸고요, 위로 갈수록 좀 더 밝게 만들어 놨죠. 그 관계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 메인 어둠에서 옹이 방향이 진행되는 부분 너머로 그쪽 언저리는 조금 더 진한 색 만들어서 정리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얘는 이제 나무 결 문양보다는 양감을 위한 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덩어리 위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금이 표현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도 양감 평면, 우리 종이가 평면이니까 입체감처럼 보이려면 아무래도 밝게 시작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밝은 톤으로, 그러니까 대비가 심해지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려주는 게 좋고요. 마치 쪼개져 가는 부분이 지구본에서 경도를 뜻하듯이 위도와 경도로 그려주는 게 그리드 이해하는 데는 좀 편하니까, 쪼개져 가는 이런 쪼개짐? 갈라짐? 갈라짐 정도가 되겠구나. 갈라짐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릴 때도 똑같은 굵기나 똑같은 진하기로 그리지 마시고 항상 강약 조절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좋고요. 갈라져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들도 작은 터치, 진한 터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의무적으로 빛이 오는 쪽 중간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물론 빛이 더달하는 금 옆에 이쪽 부분은 닦아서 밝음처럼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 주시면 좋죠.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가늘어지든지 혹은 좀 두껍게 들어가면 좀 밝음을 잃어버리든지, 그래서 선생님은 얇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밝은 쪽으로 갈 때는 화이트도 찍어도 되는데 일단 두툼하게 중간 톤처럼 이렇게 경도 라인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하시다가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위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것도 항상 선제니까 변화들 긴 거 있으면 작은 거, 어둠의 변화에서 안쪽을 더 파고 들어가면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중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살짝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경도라고 생각하는 이 방향 들어갈 때 구의 그리드 방향 잘 해가지고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면 의도하고 좀 달라지잖아. 의도는 구의 그리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삐딱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밑색 단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장 진한 부분 선생님은 반다이크나 세피아 섞어서 만들어준 색. 선생님 밝고 중간 어둠 꺾이는 면처럼 들어갔지만 얘가 메인 어둠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터치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 같은 경우는 나무니까 좀 거칠게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중간 살짝 밝게 옹이 부분 똑같이 하더라도 꺾임 쪽에서 이렇게 일단은 면 만들어 주는 거고요. 걔네들을 이용해서 얘는 둥글게 갔고요. 얘는 길고 얘는 좀 짧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짧은 느낌으로 가되 지금 여기에서는 옹이를 이용해서 이 원기둥의 어두운 면을 대체를 하는 거죠. 그죠? 밑으로 갈수록 색을 좀 풀어져 가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조금 더 이게 더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나머지 나무 질감은 우리가 계속 했었으니까 굵기의 변화, 길이의 변화를 가지고 면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앞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중간 톤 잡으셔서 처음에 들어갔던 이런 터치들이 있으면 그대로 살려주는 것은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스케치하고 좀 다르게 그림에서 칠하다 보면 약간씩 붓터치 방향처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그런 것들을 또 메꾸려고 하지 말고 놔뒀다가 그 부분의 느낌을 그대로 좀 살려주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게 오히려 그림을 들어갈 때 좀 수월해요. 처음에 칠하는 느낌을 보고 결과 말랐을 때 결과도 좀 보면서 내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피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림들을 수정해 주면 좋단 말이야. 선생님 거 막 드립다 베끼지 마시고 자기 그림은 선생님하고 아무리 똑같이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리는 습관, 그 다음에 자기 신체적인 어떤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 팔 길이도 다르고 붙잡는 위치도 다르고 붓의 상태도 다르고 물감 양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려져? 그런 부분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 그림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선생님 거 여기에서 쪼개졌으니까 나도 쪼개야지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은 이쪽에서 더 형태를 굴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쪼개지는 거고요. 여기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쪽 라인에서 살짝씩 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바닥면에 맞닿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밝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그 부분에 그림자색 우리 암기했죠. 그림자색 잡아서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진하게 잡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나무통 부분은 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리는 것은 별로겠죠. 어차피 또 풀어야 되는데 이응?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림자 색도 나무의 색을 칠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색보다는 이 브라운이나 초록빛이 좀 더 섞여 있게 되겠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꼭 똑같은 색으로 뭐 그림자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고 그림자 색도 잘 이용하면 좋으니까. 그림자 우리가 바닥의 시점이
있었을 땐 진했지만 여기 시점이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도 좀 약하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시작점 부분만 진하게 잡아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스케치상에는 없지만 뭐 그림자가 있고 주변이 밝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쪼개짐도 하나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큰 거 있으니까 두 개 대칭이면 지루하니까 또 작은 터치 하나 넣어줘서 이쪽 부분을 나는 또 새롭게 정리하는데, 선생님 설명 보지 않고 여기 그려져 있네 하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려도 되고 그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림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드립다 베끼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해서 덩어리들 만들어 주시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죠. 가장 진한 옹이 아까 부분 그려놨던데 기준으로 얘는 이제 좀 더 밝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 색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밝은 색 들어가 주셔가지고 문양이 정확하게 안 튀어도 돼요. 막 어떤 친구들 보면 문이 안 그려지니까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진하게 막 하던데, 그냥 대충 멀리서 봤을 때 보여지는 정도면 돼요. 너무 진하게 가지 마시고. 경주야, 똥파리 피하는 방법을 알았어? 똥파리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질감을 막 강하게 할 필요 없이 양감이 먼저니까 양감 라인들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어차피 다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지루할 것 같으니 뒤에다가 센세가 옹이 하나를 추가적으로 넣고요. 멀어뜨려져 갔으니까 진하기도 조금 연하게,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하는 방법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갈라지고 이런 이제 쪼개져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양 다 그리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과정을 어느 정도 나눠서 선생님이 시범을 하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정리해도 더 되고, 그냥 느낌만 살짝 잡아가면서 또 전체적으로 한번 봐도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밑으로 꺾여 있는 라인이니까 그래도 좀 어둡게 줍시다. 쪼개진 같은 경우 괜히 여기서 뭐 빛의 각도에 따라서 밝게 주면 더 정리가 힘드니까 좀 어두운 느낌으로 꺾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붓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붓끝을 뾰족하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 결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 금도 이렇게 휘어져 갈 수도 있죠. 이 나무 결 방향대로 아무래도 뒤틀리고 쪼개져 갈 텐데 그 부분에서 변화도 조금 주면 좋단 말이야. 자,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림자도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거니까 조금은 연해야 돼요. 얘하고 똑같이 그림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림자는 살짝만 시작점만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게끔. 나무 이제 라인 그어놨던 부분들을 밝은 쪽에서는 색연필 가지고도
조금씩 밀도 줍시다. 중간 단계까지 오면 다 끝난 거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진한 부분들은 색연필로 한 번 더 진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원통 이 구에서 가장 튀어나오게 가깝게 보이는, 빛은 이렇게 오지만 내가 볼 땐 여기가 가깝단 말이야, 그치? 그 가까이 있는 부분들만 색깔들을 조금씩 더 주고요. 아무래도 색연필은 더 가는 터치들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잡아서 정리해 주고요. 나무 무늬는 처음에 칠해놨던 면의 윗부분 색연필로 눌러서, 선생님이 이렇게 칠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무의 섬유질이 그렇게 보이니까 칠하는 거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그렇죠? 표현할 때 막 여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죠. 이미 다 그려놨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 들어가면 됩니다. 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 여기 우리 금속에서도 여기에다가 검정을 줬잖아, 그치? 빛은 밝음인 거고요. 그래서 색연필로 그런 부분들 좀 다듬어줘서 처음에 밑색 단계들 정리해주고, 가끔 칠하다 보면 좀 경계가 애매한 데들은 색연필로 색 채워가면서 문양들도 조금씩 더 추가해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색연필이 색깔 톤에 맞게끔 아래로 갈수록 진하게 정리해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부분들에 많은 묘사들을 넣어주는 거고, 밝은 쪽에는 안 그려주면서 빛의 관계를 그려주는 거고요. 위아래 좌우 봤었을 때 위는 빛의 느낌이니까 똑같은 면이라도 뭐 약간 좀 밝게 이렇게 걷어내도 돼요. 툭툭툭 쳐서. 그러니까 빛이 먼저 도달하는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은 위아래 봤을 때 아랫부분은 아무래도 빛이 덜 오겠죠. 좌우를 봤었을 때 왼쪽에서 빛을 주기 때문에 왼쪽 빛을 그대로 놔뒀다면 오른쪽에 많은 부분을 해서 교차점인 여기가 제일 어둡겠죠. 이해 갑니까? 네. 대답도 안 하고. 여기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리려고 들지 마시고 항상 빛의 관계에서 대칭으로 들어가는 물체에서는 어디를 더 진하게 혹은 어디를 더 밝게 해줄 것인가, 요거 좀 따져주는 게 좋죠. 선생님은 옹이 부분에 항상 이게 갈라짐을 좀 주려고 하는 편인데 뭐 안 줘도 큰 상관은 없죠. 스케치 계획상에서 있었으니까 주는 거고, 가장 진한 부분 때로는 섬유하듯이 면 이렇게 중간 이 무늬 그렸던 부분들을 색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이걸 물감으로 막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죠. 자, 그렇게 가고 우리가 올리브 쪽을 썼으니까 빛이 오는 쪽도 이제 밝음으로 정리해 들어가시고요. 구의 반사광 부분들은 더 말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에서 점점 면을 간격을 좁혀서 더 줘서 외곽이 돌아가게 주듯이 반사광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더 둥글게 묶여 있을 테니까 그거 주시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작점.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만들어 갈게요.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미가 생겼던 부분들은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칠하다가 삐뚤어졌던 부분들은 오히려 더 나는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칠하다 보니까 아주 가는 라인이 생겨서 움푹 들어가는 느낌의 나무 결들도 조금 더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 그림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쁘겠다. 밝은 쪽에는 많은 부분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나무의 결들만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밑에는 들 그리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그리다 보니까 미세하게 이게 금처럼 보이더라고. 이렇게 좀 갈라진 쪼개진 느낌. 그래서 선생님 그 부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아까 선생님 고생해서 칠하는 부분이 이 원기둥의 가로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졌을 때 훨씬 더 그 부분의 변화는 좀 더 크게 나와요.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무에 좀 파고 들어가는 결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요. 금 옆쪽으로 닦아서 때로는 이렇게 많이 닦아내기도 하고 샤프하게 끊어주기도 하고요. 종이의 갈라짐도 선생님은 주고 싶었던 거고요. 중간면이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여긴 좀 넓고 여긴 좁죠. 가로 방향들 살려줘 가면서 우리 했던 부분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조금 지루해졌을 때 밝음으로 살짝씩 걷어내는 느낌들도 필요하죠. 때론 여기가 좀 뭐랄까 좀 지루해 보이면 나무를 움푹 꺼트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쪼김처럼 나무가 수축이 돼서 여기는 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좀 닦아주시고 이쪽 뭐 예를 들어 살짝 더 깊은데 한 번 더 찝어주면 스크래치처럼 이게 된단 말이야. 그치? 옆으로 쪼개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쪽 방향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뻗어가는 느낌 주시고요. 옹이를 이용해서 표현에 들어갈 때 우리 많이 했던 표현 있죠. 위에서 아래로 힘 주는 거.
이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시면 선생님은 항상 그림에서 근중원이라는 큰 세 가지 기준으로 그려요. 하나, 둘, 셋. 이걸 너무 많이 그리면 그 효과도 좀 떨어지지만 그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물론 뭐 4개, 뭐 5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리다 보면 감각적으로 3개 내에서 끝내려는 이런 습관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항상 나는 아래로 갈수록 색을 풀어야지, 색이 점점점 연하게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 주어 봅니다. 닦는 게 조금 힘들고 하면 이렇게 색연필 밝은 색으로 샤프하게 그려도 됩니다. 닦는 거는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색연필은 그에 합당한 밝기 혹은 색깔 구분해 가면서 써주면 되니까 때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들어가주는 것들을 본인들이 좀 선택하셔야죠. 나머지야 이제 거의 비슷한 템포로 만들어 갈게요. 이가 갈린 부분들도 뭐 살짝씩 줄 수도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에게 중간면으로 잡았으니까 휴지로 닦지는 말고 약간 이렇게 좀 밝음만 색연필보다는 약간씩 이렇게 주는 것도 좋아요. 섬세한 어떤 밝음의 문양들이 이렇게 좀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문양 만들어가는 것들은 많이 연습해서 자기만의 스킬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세상에 똑같은 나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듯이 입시장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나무 그리는 방법, 교수님이 평가하더라도 저거는 나무 질감을 잘 표현했구나, 자기 자신만의 기법으로 나무를 표현했었을 때 보는 사람이 나무 같아, 나무 질감 잘 되어 있다, 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무늬, 그 다음에 색깔 넣는 정도, 색연필 쓰는 단계, 뭐 이런 것들도 그대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면 좋죠. 선생님은 멀어뜨려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색연필보다는 조금 닦아가면서 톤만 빼주는 거야. 그래도 그림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들께서는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주는데 이거를 닦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 그대들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거 보고 열심히 따라 그려봐야 효과는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네들은 좀 더 진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물감량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 닦는 것들이 너무 과하게 닦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느낌 봐가면서
선생님 색연필 많이 안 쓰다가 갑자기 많이 쓰지. 연구장 한 뒤로, 그지? 색연필이 쓰기가 싫어요.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만 그 부분 잡아서 우리 아까 잡아놨던 부분, 가장 밝게 오는 부분, 아까 우리가 이거 칠해놨죠? 칠한 거 위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칠하면 조금 더 입체감이 생겨날 거야. 어둠은 많이 만지지 말고, 나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찍어도 돼. 그렇게 막 반짝반짝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밝은 비워두고 중간톤 비워두고 이게 좀 약했을 때는 선생님보다 더 많이 찍어야 될 수도 있는데, 밑색 단계에서 명암만 잘 구분해서 치워놔 놓으면 나무 질감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찍어서 표현할 거는 없을 거야. 오히려 이제 이렇게 금 표현했던 데들 위주로만 정리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내자.